네,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장관님, 제가 오늘 종합국감이라 계속 저희가 국감 자리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기본계획과 유통법과 관련돼서 질의를 쭉 드려왔습니다. 계속 유통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정말 일부 경제지나 잘못된 언론의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 제가 바로잡고자 계속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유정의 미로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장관님,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 오히려 주변 상권이 살아난다.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니 대규모 점포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이런 주장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프레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롯데나 신세계가 요즘 복합 쇼핑몰 사업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자, 표를 보시면 복합 쇼핑몰은 보통 기존 대형마트보다 10배 이상 큽니다. 대형마트 매장이 평균적으로 대략 1만 제곱미터이고 주차 공간은 평균적으로 700대 가량 되는데요. 스타필드 하남은 15만 제곱미터에 6,200대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고 매장 규모도 15배, 주차 공간도 9배에 달합니다. 고양점은 대형마트보다 13배, 최근에 문을 연 안성점도 10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규모만 단순히 보면 하남, 고양, 안성에 대형마트가 38개가 이미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원점까지 문을 열면 서울 경기 지역에만 대형마트가 48개가 새로 들어서는 겁니다.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기존의 소상공인 자영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커질 테고 그 양상도 더욱 엄혹해질 거라고 봅니다. 기존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 복합 쇼핑몰은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빨대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17년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죠. 자료를 보시면 14년 11월 수원역에 롯데몰이 들어서자 7 내지 10km 사이에 있는 원거리 상권에선 소상공인들 매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중소기업연구원은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원거리 소상공인 점포 대신 복합 쇼핑몰과 인근의 점포를 이용하는 행태 때문에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 효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스타필드 하남점과 대구 신세계백화점, 판교 현대백화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한국유통학회 경기과학기술대 조춘환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19년도 대규모 점포 거리별 이용고객 비중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점포가 5km 이상 떨어진 원거리 상권에서 방문하는 고객 비중이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중만 증가한 게 아니라 실제 숫자도 늘고요. 스타필드 하남점의 2017년도 방문객 수는 2,500만 명입니다. 대형마트 평균 연간 방문객은 170만 명입니다. 아까 매장 규모가 15배 정도 대형마트보다 복합 쇼핑몰이 크다고 했으니까 방문객 수는 그 배 이상으로 많겠죠. 조춘환 교수 연구 논문에서 스타필드 하남의 거리별 고객 비율을 반영하면 5km 이상 떨어진 원거리 상권에서만 연간 1,800만 명이 방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규모의 쇼핑몰이 도심과 그 주변에 자꾸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핥히는 정도였다면, 생채기를 내는 정도였다면 복합 쇼핑몰은 공중 폭격을 해서 완전히 작살을 내는 것과 같다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복합 쇼핑몰까지 의무협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관님. 그런데 제가 인용했던 이 조춘환 교수의 연구 결과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호도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출점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역할은 없거나 낮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인근 상점과 전통시장에 방문객이 늘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이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이거 마무리에 다시 한번 이 조춘환 교수님 얘기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시 중기원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보면 복합 쇼핑몰 주변 상권의 매출이 올라가는 현상이 다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근 상권이 복합 쇼핑몰 때문에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내용을 살펴보면 복합 쇼핑몰 입점 전후 1년 동안 근거리 상권 점포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입점 시점에서 2개월 시점까지 뚜렷하게 점포 숫자가 감소하는 게 관찰되었습니다. 즉 입점 전후로 상권 내 근접 상권 내 기존 소상공인들은 쫓겨나가고 그 자리를 자본력이 있는 새로운 기업 프랜차이즈들 점포들이 입점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 주변 상권이 임대료가 올라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기존의 영세한 상인들은 쫓겨나가고 그 자리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고급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들어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내몰림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막강한 복합 쇼핑몰 영향력 때문에 합리적으로 도심 내 복합 쇼핑몰들의 출점을 막기 위해서 금지구역을 상업보호구역을 통해서 금지구역도 설정을 하고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 사업 등 기존 상권에 영향력이 없는 곳에 진흥구역을 설정해서 복합 쇼핑몰에 합리적인 계획을 만들자, 이런 게 내용이죠. 그렇죠, 장관님? 네. 저는 더 이상 유통법 개정에 논란이 있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난해 영향평가서 작성 기준을 새로 강화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3km, 과거에 3km까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이제 대형마트에 적용하던 영향평가 기준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 쇼핑몰은 그 배 이상 크기 때문에 3km 영향평가 범위도 새로이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대한 이런 상권 영향평가 적정거리에 대한 연구를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경기과학대 조춘환 교수라는 분이 이 상권 영향평가 적정거리 연구 개발 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거라. 확인해 보시고요. 계속 이 복합 쇼핑몰 찬양에 가까운 노래를 불렀던 교수가 이런 적정거리 연구 수행팀에 참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그 관련된 연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의견이 이제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가 완료가 됐습니다. 연구 활동이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걸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개발하겠다고만 그래서 보고가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상권 영향 평가의 공간적 범위 관련 연구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제가 그럼 요거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만일에 이 부분이 아직 연구가 안 됐다면 수행이 안 됐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